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도도한 미녀.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장 이 도시를 떠나자.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 동행이 씩씩거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심인 5월 광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라 보카에 갔다가 강도를 만난 거다. 안내 책자는 라 보카가 탱고의 발상지이며 아티스트들의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고 했다. 단 위험하니 한적한 곳은 걷지 말라고 빨간 글자로 적혀 있었다. 라보카에 도착하니 한국어가 들렸다. 꼬레야? 대마초 있어. 대낮에 레스토랑 웨이터들이 커피와 대마초를 함께 외친다. 알록달록한 벽화는 사진바를 받게 했지만 호객행위에 질린 우리는 1시간 만에 시내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그때였다. 라보카 항구에서 청년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느낌이 안 좋은 나는 빠른 걸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붙잡힌 동행은 얼마의 돈을 쥐어주고 풀려났다. 강도를 만나도 물리칠 자신이 있다던 특전자 출신의 남자였다. 이 자식이 버스가 가까워져 오니까 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잖아. 술이 아니라 약에 취한 것 같더라고. 그날 밤 그는 칼에 찔리면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라며 화나 있었지만 예약한 탱고 공연이 있기에 밤에 다시 나와야 했다. 부에노스의 웬만한 공연은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클럽도 한국의 피크타임이 자정부터라면 이곳은 새벽 1시나 돼야 영업을 시작한다. 예약한 공연은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인생 공연이라고 추천한 탱고였다.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인 콜론 극장 옆 대로변에 자리한 큰 공연장이 기대감을 불러왔다. 디너를 함께하면 1천에 3천 페소, 공연만 보면 1천에 300페소, 공연만 보면 420페소다.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 딱 3만 원짜리였다. 30여 명의 무이와 라이브 연주자들이 코앞에 있었지만 에너지를 느낄 수 없었다. 탱고의 테크닉은 화려했으나 그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열정 없는 무대였다. 현지인들이 탱고를 즐기는 밀론가의 가짜 진짜 탱고를 보고 싶었으나 동행은 더 이상의 부에노스를 원하지 않았다. 나도 그쯤 되니 부에노스에 한 대 맞은 사람처럼 기운이 없었다. 심지어 충전 중인 노트북이 전압 불안으로 고장이 나자 더 심해졌고 얼른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2명의 투숙객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 투숙객이라기엔 못하다. 그 게스트하우스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 부에노스로 온 노동자들이 머무는 여인숙 같았다. 처음엔 우리와 같은 배낭여행자인 줄 알았다. 시내에서 깜비오를 외치는 그들을 보기 전까지는. 얼굴을 아는 내게 환전을 강요할까봐 길을 돌아가야 했다. 그들의 낙이라고는 힘든 노동을 끝낸 밤에 술 한잔하고 음악을 크게 듣는 거였다. 음악은 새벽 4, 5시까지 계속됐고 우린 불면했다. 공묘기를 하는 새 친구가 온 날엔 소음이 절정이었다. 테이블은 맥주 몇 병이 다지만 음악만큼은 여느 파티 못지않게 틀어댔다. 술 취한 친구들은 새 식구가 공묘기를 보일 때마다 100페소를 줬고 우리도 반강제로 돈을 내야 했다. 술 취한 친구가 계속 말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줘야지. 거리에서 공연하는 본인이 행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듯 보였다. 그 모습이 서글펐지만 불만에 지친 우리는 그들을 대면대면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와류 하나를 권유하는 뒤론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다. 그날의 싸움은 다행히 친구들이 뜯어 말렸다. 무서운 게 아니라 서글프더라. 같이 싸움을 말렸던 내 동행이 침울하게 말했다. 열악한 이곳에서 함께 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듯 했고 그들을 내몬 이 상황이 슬프다는 거였다. 싸움이 끝나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싸우는 모습을 여행자에게 보여 자존심 상해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투숙한 첫날 비닐봉지에 채소를 써는 내게 도마를 갖다 주던 콜롬비아 친구도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가 내게 말을 건 지 꽤 된 듯했다. 내가 은근히 사람들을 피하고 있음을 알았나 보다. 넌 아르헨티나가 좋니? 첫날 그 친구가 도마를 건네며 물은 말이다. 왜? 부에노스 사람들은 늘 화난 표정이야. 그러면서 정말 환히 웃었다. 그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에노스에 왔고 환전상으로 일했다. 곧 콜롬비아를 여행할 거라는 내게 콜롬비아는 정말 좋아라면서 엄지를 축혀 세웠다. 할 말은 많아 보였지만 영어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렇게 환히 웃는 남자에게 부에노스는 꽤 차가울 거다. 특히 이 게스트하우스의 상황은 정말 열악했다. 부엌 집기는 거의 없어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밥을 먹어야 했고 냉장고는 청소한 지 100년은 돼 보였다. 가스레인지에는 바퀴벌레가 지나갔다.
여행자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려니 했는데 수저가 있는 서랍을 열자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흩어졌다. 구역질이 나왔다. 괜히 눈물이 났다. 대체 이 게스트하우스는 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게스트하우스의 사장은 전화로만 지시하지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따뜻한 햇볕, 궁색하지만 깨끗하게 닦은 집기가 있는 콜롬비아를 떠나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무는 그가 가여웠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는 열악한 부엌에서 만든 거라기엔 어엿한 스프를 우리에게 갖다 줬다. 감동 스프였다. 닭을 푹 고아 살을 찢고 파스타면을 잘게 부숴 끓인 스프는 한국의 닭죽과 비슷했다. 생각해보면 투숙객들은 다들 요리를 잘했다. 잘게 썬 소고기로 볶은 스파게티, 감자를 푹 익혀 닭과 끓여낸 요리, 매일 열심히 타먹는 코카차. 그런 부엌에서 매일의 삶을 요리하고 있었다. 내가 감히 그들을 가여워할 수 없다. 한 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탱고를 배웠다. 히터가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 나와 거실의 난로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때다. 밤 11시. 웬 남자가 들어오더니 프리레스 일하며 탱고를 추자고 했다. 지금? 지금. 그는 몇 장의 CD를 갈더니 그래 이게 탱고 음악이지 라면서 나를 잡아끌었다. 탁자를 치운 거실은 탱고울이 돼 있었다. 한국에서도 탱고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지겨워서 2달을 못 채웠다. 퇴근한 직장인들의 땀내 나는 와이셔츠에 붙어 춤을 추며 야근하는 기분이 들어서다. 이 탱고 선생 역시 어디선가 일하고 왔는지 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남자가 리드하는 탱고에서 프로페셔널한 그의 스텝은 나를 빠져들게 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탱고에선 남자가 잘 춰야 해. 넌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몇 가지 스텝을 알려주었다. 신기하게 난 탱고 동작을 자연스레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싸움을 말리던 흑인 친구, 콜롬비아에서 온 환전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하는 여성까지. 우린 동그랗게 모여 음악에 몸을 푸는 연습을 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음악에 몸을 맡겨봐. 흑인 친구는 꽤 쳤는데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으로 스텝을 외웠다. 우노, 도, 스트레스. 이 매력적인 목소리로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이 게스트하우스가 내가 본 가장 강렬했던 부에노스다. 하지만 바퀴벌레만은 참을 수 없어 숙소를 옮겼다. 배낭여행자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부킹닷컴의 상위권에 드는 게스트하우스였다. 로비에는 부에노스를 즐기는 10가지 방법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보카 주니어스 경기장에서 축구 보기, 탱고 레슨, 자전거 시티 투어, 당일치기 우루과이 관광, 주말을 불태우는 클러빙까지. 그중 하나인 아사도 파티에 참여해 저녁을 먹었다. 아사도는 그릴에 2~3시간 고기를 굽는 아르헨티나식 바비큐다.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언제나 최고다. 특히 고기 굽는 데 일가견 있는 현지인이 숯불에서 굽는 부위별 아사도는 정말이지 끝내줬다. 다른 한편의 부에노스는 이렇게 관광객을 위한 즐거움이 넘치고 있었다. 하루는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에 갔다. 아르헨티나의 재벌 에두아르도 콘스탄티니가 설립한 아주 현대적인 미술관이다. 때마침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소장품을 모두 전시하고 있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패션은 사토리얼리스트에 나와도 될 만큼 세련됐다. 그들은 프라다 칼로, 페르난도 보테로와 현대 영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부에노스는 이곳뿐 아니라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많은 미술관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게 보낼 수 있다. 전시를 본 후 고급 유구차를 끄는 부부 옆에 앉았다. 작품은 지나치게 좋았다. 미술관 1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의 음식 플레이팅도 더없이 세련됐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친구들이 계속 생각났다.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페라 극장을 개조한 엘 아테네오 서점, 에비타 페론의 묘지가 있는 레콜레타, 저녁이면 긴 줄을 서는 150년 된 카페 토르토니, 잘 빠진 상점들이 있는 팔레르모 소만 가고 끝났다면 부에노스는 그저 화려한 미녀나 남미의 파리였을 거다. 내게 부에노스는 남미의 가난한 자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보고 모여드는 도시이자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엔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아 무뚝뚝할 수밖에 없는 미녀였다. 미모는 여전하지만 슬픔이 서린. 게스트하우스의 친구들에게 너무 차가운 부에노스지만 이 도시를 이해해보고 싶다. 산책할 때 한 블록에 하나꼴로 있는 서점과 음반 가게는 이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예다.
거리의 사람들은 언뜻 화나 보이지만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에서 비롯한 도도함이라 생각된다. 그들도 서로에게 키스할 때는 환히 웃는다. 탱고를 출 때는 더없이 즐긴다. 다음에 그들의 삶 속으로 더 들어간다면 미녀의 화려한 전성기를 함께하는 것처럼 신이 날 거다.